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대부분 사소한 일들입니다. 누군가의 잔소리나 책상에 엎은 커피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신경 쓰이고, 기분은 너무 나쁜데 화를 내기도 어정쩡하고, 화를 낼 대상도 마땅치 않고, 답답한 마음에 입버릇처럼 아, 짜증나 라고 말하게 되는 그야말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소한 이런 상황들. 가끔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보다 이런 짜증들이 더 기분이 나쁩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깐죽깐죽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버리죠. 그것도 뜬금없는 타이밍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결국 모든 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관계에선 더더욱 별거 아닌 이 사소한 짜증 하나 때문에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관심 하나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후추의 비용러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사소한 짜증들, 기분 나쁜 것들 다 접어두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속상하겠지만 기운도 내시고요. 우리가 삶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쓸까? 함께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십시오.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정명호 지음. 정신세계사.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십시오. 물리학자들은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주의 변두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지닌 생명체가 길고 긴 진화의 시간을 거쳐 지금 여기 지구라는 별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의식을 지닌 존재가 왜 여기 왔을까요? 길고 긴 영겁의 세월 동안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나타난 당신이라는 존재는 100여 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불과 인생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덜 자란 어린 시절과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나이 든 시절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의지로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지닌 생명체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계에 머물다가 아쉬움 없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욕망의 이루음에 대해 말하면 모두들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욕망의 이루음을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을 놓으라는 말은 현실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주에게 생명을 창조하려는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창조의 욕망에 의해 번식하고 생존의 욕망에 의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없다면 진화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내재된 본질적인 에너지이며 그 원시적인 힘은 한량없이 크고 무한합니다. 욕망은 삶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뜨거운 연료입니다. 거대한 불의 에너지이기에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화염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욕망의 불을 잘 다루면 삶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불의 힘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잘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책 읽는 것을 멈추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을 따라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반응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이 그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치 종을 치면 허공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소리가 사라진 후 고요 속에 더 많은 소리들이 뚜렷하게 들리듯이 내 마음이 고요와 침묵 속에 들면 그 속에서 문득 어떤 발상이나 통찰이 일어납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통찰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지닌 욕망을 이롭게 사용함으로써 나 이외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라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본연의 나는 다른 생명들이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욕망은 우주를 탄생시킨 힘입니다. 욕망이라는 씨알은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의 힘이지요. 이런 근원적인 욕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즉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작은 나의 욕심입니다. 탐욕에는 작은 나의 일시적 만족감을 위한 폭력성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탐욕은 소유도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우주의 욕망은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하면서도 그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따르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본래의 힘인 욕망을 이롭게 씀으로써 나는 이 땅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 보여지는 몸의 나. 이원적인 존재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롭게 하려는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실천할 때 오히려 나 자신이 충만해지려고 우뚝 서게 됩니다. 그때 온 우주가 나와 함께 확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우주의 욕망, 즉 근원의 의도와 일치시키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도를 쥐는 순간, 그 의도와 감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행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수용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래, 좋습니다. 온 생명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잘 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뛸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십시오. 당신은 한계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십시오. 당신 안에 당신을 지켜보는 영원한 자아가 함께합니다. 진정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에게 이로우면서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롭다면 그들도 그 이로움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과 감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푸른 별에 100여 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지금 당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 속의 작디 작은 하나의 세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꿈꾸고 이뤄낸 것을 타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끔 돕는다면 당신은 곧 우주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의도가 초롱할 때 분명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큰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의 욕망을 이롭게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한 생명체로서 욕망을 충족하려 합니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이런 원시적인 생존 욕구로부터 각자 고유성을 가진 생명체로 존재하려는 의도까지, 그 모두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한 삶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욕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통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4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원하는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바라보면서 당신이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만족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과 자만심에,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과 시기심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경쟁심에 빠져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관심은 타인에게 향해 있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므로 만족감을 외부의 대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와 소비, 감각적 욕망을 통해 오는 만족을 행복으로 삼기에 늘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원성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적 규범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나의 일과 너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각자가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내 것만을 우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조정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도덕과 규범에 얽매여 의무감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
혼자만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개인주의 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언제든 그의 내면 또는 외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원성 세계의 욕망을 떠나서 영적 차원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며 결국 사라질 것임을, 나 자신 또한 실체가 없는 무화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고 생각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영적 고결함을 욕망의 제거와 동일시하여 생기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기 쉽습니다. 자신의 해탈을 중시하기에 타인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차가운 바위돌이나 메마른 고목같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모든 존재를 위해 밝고 이롭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들의 자기인식, 가치관과 세계관은 올바르고 명확합니다. 욕망을 잘 알고 다스려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소유하려 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실체 없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본연의 세계, 하나의 세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도 알므로 이 세상을 완전한 곳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에 등장한 모든 대상도 차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물들지 않고 온 만물이 본래 하나이므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실상 나를 위해 일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상 유지만으로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실을 벗어나 홀로 열반에 들고 싶으면 세 번째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 의미 있고 차원 높은 삶과 정신세계를 추구하려면 네 번째 삶을 선택하십시오. 욕망은 몸이 요구하는 감각, 즉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과 불안이 동기가 되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욕망은 나 자신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힘이고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욕망은 당신 내면에 숨어있는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내 욕망의 대상을 종교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만든 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욕망을 이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답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조차 행복의 조건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연봉 높은 대기업에 취직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때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경치 좋은 곳에서 식물을 기르며 자유롭게 살아갈 때 행복이란 걸 느낍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그 무엇보다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진정한 이득이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에 울림이 느껴질 때까지 해답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정명호 지음의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뭘 하고 싶다. 순 우리말로는 바람이라고도 하며 뭐뭐뭐 싶다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꿈, 소망,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다는 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을 나의 꿈,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화이팅!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